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차리기까지 마음을 먹게 된 그런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로펌을 다니다가 이제 로펌에서 월급도 너무 작고 또 도저히 어떤 변호사로서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변호사에서 최고의 변호사는 따끈따끈한 변호사예요. 왜 따끈따끈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한 변호사를 의뢰인들이 최고의 변호사로 치기 때문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저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법리를 이해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따끈따끈한 변호사를 찾으니까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최고의 자리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뭐 30년 후에 이제 배심제가 되면 미국처럼 이제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들도 이렇게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니어서 혹시라도 변호사 되겠다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또는 이제 10대 친구들이 있다면은 좀 그냥 먼저 앞서간 형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따끈따끈한 변호사가 아닌 한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너무 공부한 게 좀 아까웠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일을 요즘 부캐 하는데 두 번째 캐릭터를 이제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캐릭터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고려한 것들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상가, 아파트 단지 상가 있잖아요. 상가를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과연 상가에 뭐가 가장 많나? 그게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장 쉽게 우리가 가서 돈을 쓰는 곳이기도 하고, 가서 봤더니,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세요. 길 가다 보면 상가에 은행 다 있어요. 1층에 특히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5대 은행들 1층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들 되게 많아요. 뭐 영어, 수학, 국어, 보습학원, 뭐 사탐, 과탐 학원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음식점 많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어디나 음식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부동산 사무실 엄청나게 많죠. 부동산 사무실 뭐 1층에 뭐 10개도 있고 막 제가 있는 이 아파트 용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한 1100세대인데 세대가 1100개인데 부동산이 36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게 부동산, 학원, 음식점, 은행, 또 미용실 많아요. 미용실이 되게 많아요. 미용실도 뭐 많게는 두세 개씩 간판들 다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렇게 부동산이 많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먹고 살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돈을 쫓는 불나방이에요. 돈을 쫓는 불나방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괜히 고귀한 척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뭐예요? 아이고.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손님이 100일이라고 자기 아들이 100일이라고 이렇게 100일 떡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하다 보면 이렇게 손님들하고 친해져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저기도 보면 또 제가 보여드릴까요? 부동산 손님이 오늘 잠깐만요. 이거 보면 이게 뭐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아파트에 뭐 사일러라고 최근에 한 게 빵집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또 선물도 주시고 이게 다 주민들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 할 때는 누가 이런 거 하나도 갖고 온 사람 없어요. 변호사 할 때는 뭐 아예 안 갖고 온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막 소소하게 이게 진짜 정이거든요. 이런 거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부동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말했냐,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먹고 살 거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죠. 상가에 뭐가 많잖아요. 돈을 쫓는 불나방이기 때문에 뭐가 많으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큼 여기 살아가는 정말 나이, 그러니까 남녀 불문, 연령 불문 다 살아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데 몰리지 않습니다.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다는 건요, 돈이 거기 있다는 거고요. 미용실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거기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람들이 자영업자 죽는다 뭐 미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아는 전쟁터고 밖은 지옥이다 막 이러니까 다 지옥 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천만에요. 다 먹고 살고요. 막 죽겠다 하는 거는요. 막 장사 잘 돼 그러면은 경쟁자 부르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장사 잘 돼 그러면 세무조사밖에 더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이 많아. 그러면 아이고 저 미용실 많아서 다 죽겠네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똑똑한 분들이 저기 저렇게 많이 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데 업종이 많아 경쟁이 더 치열해 보여. 그런 데일수록 제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법을 전공을 했고, 물론 저는 대학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경영학을 졸업을 했지만 이제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이제 법률가고 뭐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법률적인 일을 많이 했고 1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법률가가 10년 차예요 벌써. 근데 이거를 벌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30대를 바쳐서 너무 소중하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제 정말 자식만큼 소중한 제 지식들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는 없어서 반드시 이 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거 버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버리게 되면 제가 갑자기 내일 모레 마라탕 집을 차릴 수는 없었죠. 마라탕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짜장면 집도 마찬가지고.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두 번째였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뭐 미용실, 학원, 뭐 은행, 뭐 부동산 이런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 타고 한번 상가를 보세요. 근데 상가 그 은행은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들 허가 업종이에요. 아무나 돈 빌려주고 장사할 수 없어요. 은행은 사실 돈 장사거든요. 마라탕집은 마라탕 장사고요. 부동산은 땅이랑 건물 장사고요. 은행은 돈 장사예요. 마라탕집이 마라탕 팔고 돈을 받죠. 마라탕 값을 8,000원 받죠. 그 은행은 뭐를 했어요? 돈 장사니까 돈을 팔고 돈 값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돈을 파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돈 값을 받는 게 이자죠. 그래서 그만큼 은행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근데 참고적으로 좀 카카오뱅크 이런 데는 지금 현금을 쓸고 있거든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용산에 있는 막 180억, 200억 되는 그 근생 그 막 상가 건물 이런 거 살려고 지금 막 돌아다녀요. 이거는 뭐 재미로 한 얘기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은행을 할 수는 없어요. 허가 업종이니까. 내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행은 못 하는 거고. 학원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왜? 솔직히 학원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영어, 수학, 국어 제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시험을 아마 많이, 시험 본 횟수로 따지면 아마 진짜 저만큼 시험 많이 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붙으면 시험을 한 번만 보잖아요. 저는 막 두세 번씩 떨어지니까 시험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만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 잘할 자신 있는데, 학원 선생님 하려면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되려면 수능 시험 과목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대학 입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법학이라는 수능 과목이 없죠. 그럼 돈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한국지리나 경제 이런 거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기도 했고. 근데 법학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젊은 시절 다 바쳤던 학문이 날아가는데, 그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원이라는 업종이 우리 사회에 약간 어둠의 업종이에요. 솔직히 저도 재수를 했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좋은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간 병리적 현상이거든요. 대학 입시라는 것도.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막 학원 가가지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재수도 하고 막 학원도 많이, 뭐 재수할 때는 학원을 뭐 조금은 다녔어요. 아예 안 다니진 않았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 든 생각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 했고, 뭐 부동산도 사실 막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원은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은 아니야. 미용실. 제가 지금 미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도 당연히 아닌 거고. 남는 건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부동산 공시법, 이게 등기법이거든요. 등기법, 뭐 부동산 세법, 공법이라는 게 뭐 막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주택법, 건축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법, 뭐 민법, 다 법이에요. 법 과목이에요. 사실 부동산 중개라는 게.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고 돈도 될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경쟁자가 많은 곳. 경쟁자가 많아야 돈이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본 게, 이게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거. 대기업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업종을 쉽게 말해서 다 잡아먹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근데 전 기본적인 생각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망하니까 너희네들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기 전에, 대기업이 들어와도 내가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게 저는 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프랑스 같은 나라를 가보면 길거리에 있는 카페들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도 있어요. 프랑스에도 스타벅스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힘을 못 써요. 왜냐면 그 로컬 카페들이 스타벅스보다 더 좋아요. 가보면 더 예쁘게 꾸며놨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그 정갈하게 복장을 갖추시고 주인이 일을 하세요. 서비스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놀란 게, 프랑스 가보고 이 나라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느낀 게,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스타벅스가 못 이겨요. 우리는 스타벅스 들어오면 그 옆에 다 죽잖아요. 스타벅스 옆에 있는 카페가 스타벅스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요. 가보면. 전 되게 놀랐는데, 일단 그게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망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대기업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 못 들어올까요?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랑 건물을 판다고 그랬죠. 갤럭시나 이런 뭐 예컨대 뭐가 있을까? 갤럭시, 뭐 아이폰 이런 거는 제주도에서 파는 아이폰이나 서울에서 파는 아이폰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이나 애플이 갤럭시 제주도에서 파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팔면 되고, 서울에서 파는 방식으로 제주도에서 팔면 되는데, 건물이나 땅은 제주도 땅, 서울 땅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처한 상황이, 제주도 땅과 서울 땅이. 그렇고 또 그 땅에 파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 땅을 파는 이유가 다 제각각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조합, 그러니까 뭐 소유자의 성향, 소유자의 처한 상황, 그 땅의 특징, 또 소유자와 부동산의 조합. 따져보면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부동산 하나 사고 파는 게 똑같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다 개별적인 부동산들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상품이 있는 거예요. 갤럭시는 하나잖아요. 뭐 갤3, 뭐 아니면 뭐 갤럭시 노트 뭐 5, 노트 8 하나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땅들과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스하게 어느 딱 이렇게 막 표준화시켜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팔아먹기가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보세요. 막 뭐 성우 부동산, 뭐 탑 부동산, 뭐 파크 부동산, 무슨 부동산 개인들이 영세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왜 영세해요? 걔네들이 파는 상품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한 놈이 다 먹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잘하는 부동산도 그 부동산 그 많은 상품의 특성들을 다 분석하고 그 소유자들과 이게 의사소통하면서 그걸 다 파악해서 손님을 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먹을 게 많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대기업이 먹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뛰어들어서 지금 부동산을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험을 조금 전달해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을 조금밖에 못 받고 이거는 나한테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신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세월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세월과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놨던 실력들, 그 실력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손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요. 하여튼 정말 힘드시거나 지금 뭐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